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에서 보내주신 약 한 20년 전에 판매되었던 토요타 미싱의 EC21이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기계인데요. 일단은 이 무리하게 이 다이얼, 이 토요타 제봉기에 패턴 다이얼이라고 합니다. 요 무늬를 맞추는 이 다이얼이 보시는 것처럼 부서졌어요. 깨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똑같은 토요타 미싱 EC21에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 다이얼로 교체를 일단은 해드렸습니다. 이 기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이제 고장 상태로 방치하셨던 이런 기계로 보여져요. 이게 왜냐면 패턴 다이얼을 돌렸을 때 패턴 무늬 선택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기계를 사용하시다가 약간이라도 소음이 많이 나면서 기어라 그러죠. 이 패턴 다이얼을 돌렸을 때 부드럽게 회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강제로 힘을 줘서 돌리게 되면 패턴 다이얼이 부러집니다. 이 기계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수리를 마친 상태인데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이제 토요타 미싱의 특징이 또 우리가 얘기하는 스피드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페달이라고 말하죠. 저는 콘센트입니다. 그렇죠? 이 콘센트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구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분실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걸 이제 꼽아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 바늘이 움직이죠. 이 기계의 특징이, 토요타 미싱의 특징이 이쪽으로 좌측으로 놨을 때 바늘 꼽은 모양이 나왔을 때가 바늘대가 움직이는 거고, 이쪽 밑에 실패꽂이 그림이 법인이죠. 법인 그림이 나왔을 때는 북실을 감는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늘을 움직이지 않고 북실만 감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토요타 미싱의 특징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실수를 하지 않게. 이제 박음질을 할 때 박음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기계는 이제 건너뛰어 엉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엉킨 이유는 좌측으로 해서 이걸 일단 빼겠습니다. 북집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고 이분께서 보내주신 이 녹색 실을 꼽아서 보내드리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이게 녹색 실이 귀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텐션 다이얼하죠. 위실 장력 조절기인데요. 이 부분에 큰 고장이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위실 장력 조절기의 내부 부분에 스프링이 이탈이 됐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보통 기계들이 4에서 5 사이에 놓으면 위실 장력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맞질 못했던 밑으로 실이 밑으로 내려와서 엉켰던 이런 상태의 기계입니다. 하나, 둘, 2번 써 있죠.
3번 보시는 것처럼 실체기를 안으로 90% 정도가 이런 실기우는 순서입니다. 바늘을 상단에 올리고 노루발을 내리고 위실 자동 이 실기우는 장치를 고장 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이유가 바늘을 끝까지 올리지 않고 바늘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장력 조절기를 작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단 한 번에도 자동 실기위 장치가 고장 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 부분에 가나다란 바늘길을 통과하는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가나다란 철사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바늘에 대해서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북실감기 장치에다가 체크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바느질 그림해 놨어요. 요게 이제 후진을 한다 해서 버튼을 누르면 후진하는 다이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분께서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파손되는 바람에 이거 돌려도 헛도는 거죠. 넘버 10번에 지그잭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번 지그잭 가장 넓은 부분, 12번, 13번 누빔 바느질, 지그잭 누빔 바느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세 발뜨기를 가지고 단을 뜨는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17번 아이고 한번 박음질을 하면 3중격으로 바뀌는 이 17번 다이얼이 패턴이요. 18번 오버록 스티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옷감의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오버록을 해주는 거죠. 19번도 오버록 패턴의 하나입니다. 오래된 기계 약 한 20년 세월이 흐른 기계라서 저도 다루면서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박음질을 하다가 내부가 기어가 파손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리가 문제가 아니라 수리비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조심스럽게 박음질을 해야 돼요. 20번 벌집 무늬 바느질이고요. 21번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조금 뻑뻑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분께서는 장시간 사용을 못 하셨어요. 바느질 패턴이 안 나오는 바람에 후진 다시 해서 전진 후진하고 가장 큰 고장 원인은 무늬도 무늬지만은 위실 장력 조절기 다이얼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번호를 계속 9번까지 높여도 맞질 않았던 겁니다. 원래 이제 재봉틀이 처음에 출고될 때 4번에 맞게 돼 있어요. 4번에 놓고 다시 한번 박음질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11번 지그재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박음질 잘 돼서 나오고 있죠. 뒤편에는 이제 이분께서 보내주신 초록색 실을 사용해서 박음질을 했습니다. 수리가 아주 잘 됐네요. 도요타 재봉틀, 도요타 20년 전에 판매된 21이라는 모델 번호,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 없습니다. 바느질 패턴 다이얼까지 모두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각종 기능들 박음질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택배들이 토요일, 월요일 되면 모두 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수리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명절 쉬고 기계 사진하고 사진을 보내주셔서 수리 예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수리 비용 모두 해서 38,000원을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